매주 목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기후 처음 나오셨으니까 청취자분들께 의원님 소개 직접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5회 기후 청취자분들. 저는 멀리 파주에서 왔습니다. 재선 도의원이고요. 현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항상 소개할 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세 딸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다정다감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늦었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출연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좀 미리 불렀어야 되는데 네. 모셨어야 되는데 네, 세 딸의 아버지다 하고 소개한다고 하셨는데 세 따님이 지금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둘은 대학생이고요. 막내가 올해 고3이 됐습니다. 세 명을 쭉 키우면서 한 20년 넘게 키우면서 네. 아버지로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 갑자기 폭삭 속았수다의 양관식이 생각나면서 그거 보면서 요즘에 네. 더 잘하고 있어요. 아,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드라마의 아주 후폭풍이라고 그럴까 효과가 되게 높은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만큼 3대에 걸친 그 삶을 네. 드라마로 다 녹여주니까요. 뒤도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 살 부분들도 좀 방향을 되고. 정리하게 되고 되게 좋은 드라마 같더라고요. 아버지들이 딸한테 하는 네. 수위를 높여야 되는 드라마가 됐네요. 네네. 기준치를 높인 그렇습니다. 좋은 아빠의 네. 기준치를. 그래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재선하면서 어떤 위원회에서 일을 하셨나요? 제가 이제 10대 도의원 처음 돼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 하반기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아하, 세 딸의 아버지로서.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좀 업무들을 하는 위원회에 있었고 이제 재선이 되면서는 조금 이제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교육 부분, 교육 기획위원회에 있다가 경쟁률을 뚫고 이제 이번 하반기에 위원장이 돼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제 위원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보건복지위원회부터 이렇게 4개 분야 차례차례 일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조성환 의원님은 어떤 위원회에 있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헛소문이 아니겠죠? 제가 제대로 들은 거겠죠? 그런 소문 뭐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출처가 좀 예상은 되는데 출처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워낙 좀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고 또 상상일숙이라는 단어도 생각나긴 하는데 갑자기 아무튼 뭐든지 새로운 걸 좀 해보려고 하고 또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조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네. 의정활동의 방향을 그쪽에 맞춰서 이제 또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가족 위원회 네. 계실 때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네. 그때 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가사 스트레스 지원 조례가 이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고 또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 있으면서 여성 문제 또 우리 청소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니까 그 핵심에는 가정이 해체되는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고 그게 이제 가정의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되는 사례들을 많이 봐와서 가정의 스트레스 또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사를 다룰 때에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없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회적으로는 좀 경시되는 부분들이 네, 있고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는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때가 또 코로나 시기였는데 마침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활동들이 안 되는 스트레스가 네. 더 전부 집에 모여서 그렇죠. 서로 집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더 쌓이는 시기여서 예. 이제 그 사업 예산을 그때 3억 편성을 시키고 조례 만들고 사업 예산 편성시키고 사업을 하도록 해서 한 작년까지 한 4, 5년간의 공모 사업으로 여러 시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가사 네. 스트레스 해소 네. 지원하는. 그래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파주 명예 소방서장이시라고요. 네. 최근에 산불 엄청나게 네. 상상도 못할 만큼 크게 나가지고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많았는데요. 그렇죠. 예. 파주 명예 소방서장을 직접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건 이제 일일 명예수장이고요. 예, 하루 만에 잘렸어요. 하루 만에 예, 잘리셨어요. 잘렸는데 뭐 이제 제복도 입고 소장으로서 결제, 시범 결제도 하고 네. 소방 업무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하루지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보고.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소방 가족들의 얘기라든지 현장의 어려움을 좀 듣는 계기가 됐고요. 네. 특히 제가 이제 운정 신도시 쪽이 지역구인데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119 출동 건수가 엄청 대폭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구급대원이라든지 또 화재가 나면 소방대원들이 업무가 많아지고. 되게 막중하게 과중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화재가 많고 막 이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네. 공무원들의 정원을 묶어놨잖아요. 아, 맞다. 예, 그래서 그랬다. 소방 인력이 필요한데도 네. 증원을 못했어요. 못하니까 안전센터를 더 세울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몇 년간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재위원장으로서 또 경기도의 조직과 정원을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네. 인원은 풀어주지 못하지만 소방대원들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직급이 하향돼 있었어요. 아. 승진 쿼터가 작아가지고 네. 그 비율이 작은 거를 경기도가 작은 걸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대폭 늘려줬고요.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 가면 아주 저를 되게 반갑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수건 사업을 해결해 줘가지고. 아, 진짜 그랬겠어요. 네. 참 그러고 위험한 나니까, 일을 하시는데 또 저희 지역에 이제 119 네. 차량 부족한 것도 내년도에 확충해주기로 확충이 했고 되고. 또 신도시다 보니까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신도시별에 저희가 고가사다리 차가 없거든요. 아, 별로. 그렇게 높은 예, 아파트가 안전센터에 많은데. 그게 없습니다. 그게 아. 있으려면 특수 대응단이라는 그 팀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것을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여기서만 특별히 말씀드리면 파주 운정 지역에 내년에 네. 한 400억 예산 들여서 유치에 성공을 했고요. 아니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꼭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기후 위기 화재도 많이 나는데 아니, 그렇게 공개하셔도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해서 예. 좀 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더 갖고 특히 그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사회를 태우는 것처럼 좀 예방도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애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119 네. 구급차 확충이나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네. 그러니까 안전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원을 증원하려면 그런 중앙 정부에서 예. 해결을 풀어줘야 정원을 되는 풀어줘야 거죠. 됩니다. 먼저 이거 좀 풀려가지고 확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소방 업무에 대해서 기재위원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셨고요. 또 전기차 정비에 특화된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뭐 전기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맞다, 사태를 맞다. 검단 인천 지역에서도 저희가 이미 났었죠. 사례를 받고 또 그 이후에 전기차 화재가 나면 불을 끌 수가 없어서 네. 배터리 화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이 원인이 뭘까 하면서 제가 우리 몇몇 의원님들하고 울산 현대자동차를 방문했어요. 아, 네. 전기차 거기 기술센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직접 방문해서 전기차는 뭐가 문제고 어떠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문도 받고 했더니 우리나라에 지금 전기차는 많이 늘어났는데 네. 전기차를 정비하거나 제대로 관리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외국의 자동차 업체로부터 일부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교육은 시키고 있고 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가지고 얼마 전에 다른 뉴스에 나가가지고 라디오 가서 그거에 대한 방송을 또 쭉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심을 갖게 됐고 뭐 관련된 조례도 좀 제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소방관들도 전기차에 대해서 좀 알아야 화재 진압 때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게 됐고 배터리 화재가 아주 위험하잖아요. 항공기도 그렇죠.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조례를 하고 또 있습니다. 만들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 얘기를 오늘의 기후에서 좀 자세하게 하시면 어떨까 했는데 다른 방송에 나가서 하셨다고요. 아니 한번 또 불러주시면 그 얘기만 따로 집중적으로 그렇죠. 예,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많이 타야 네.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정비하거나 네.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 대응해야 매뉴얼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없죠. 없다는 네. 거죠. 있는데 미흡한 거죠 지금. 네. 예. 그렇구나. 이거 언제 또 오늘의 기후에서 한번 전기차 특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역구가 파주시 탄현면, 교화동, 운정이동이며 신도시에 탄현면이 좀 네, 붙어 있는 이제 건가요?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재선이시니까 한 6년, 7년째 지역구 네. 주민들 만나시면서 피부로 느끼는 지역 현안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지역 현황은 아무래도 이제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학교들이 이제 부족한 문제들 네. 그리고 이제 과밀 학급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고 또 학교들이 먼 거리로 다녀야 되는 아이들의 통학이 불편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통학버스를 순환시켜서 통학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또 아이디어를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약으로 내가지고 네. 이거 하는데 한 1년 이상 걸렸어요. 행정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네, 네. 법의 위반이다 뭐다 해서 했는데 다행히 이제 파주시에서 시장도 그렇고 협조를 해줘서 네. 한정면허 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최초로 또 도입을 시켜서 파프리카라는 통학 순환 버스를 파프리카. 파프리카를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서 운행을 했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이제 북파주까지 시에서 또 확대를 해줘서 뭐 그런 문제를 좀 해결했고요. 학교 문제. 파프리카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조성환 경기도 의회 의원이신데요. 그러면 통학버스 순환으로 한다는 거는 어떤 특정 지역의 학생들이 자기네 학교 가는 거 한 번만 타는 게 아니라 아니죠. 이게 무슨 여러 정류장처럼 그렇죠. 여러 학교를 네, 다니는 노선을 건가요? 만들어서 아하. 그 안에 있는 학교에선 자기 학교에선 내리고 네. 그럼 또 빈 버스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타고 아. 아무 때나 돌아서 타면서- 타고 내리 자유롭게 아. 그리고 그 버스를 5대 순환을 시켜서 네. 시간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노선도 다 그렸어요. 직접 손으로. 예. 그 노선 그리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노선 그리기를 직접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문제도 제가 자가용 등교를 많이 시켰거든요. 아이들 키울 예. 때요. 그러면서 그 차량 배기가스, 그렇죠. 사실 낭비죠. 예, 집집마다 낭비잖아요. 다 자가용으로 예. 가는 게. 교통 정체, 그것도 기후의 위기와도 관련된 관련이 있죠.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추진을 했었습니다. 학교 셔틀버스를 네. 공동으로 하게 네. 여러 학교가 파프리카라고요. 네, 이제 교통 문제는 뭐 그렇게 됐고 이제 GTX A가 다행히 개통이 돼서 그렇죠. 마을 버스들이 연계돼서 교통 문제가 좀 해결됐는데 결국엔 이제 도시가 자생하고 성장하려면 자족 도시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지금 했나요? 심사를 하고 했고요. 있나요? 이제 발표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운정 테크노밸리도 지난번에 국회의원과 같이 유치했고 그래서 이런 큰 그림 속에 하나하나씩 지금 퍼즐이 만들어지고 맞춰지고 있습니다. 있다. 굉장히 일하기에 또 신나는 지역구실 것 네. 같아요. 이게 신도시고. 왜 이사 가셨어요? 아니 갑자기 예. 그런 사적인 얘기를. 네. 그리고 그 의원님이 어디선가 교육부 장관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질문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대통령 하고 싶다면서요?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러셔 교육부 장관이 하고 싶으세요? 대통령이 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그 교육부 장관을 뭐 하고 싶다고 말한 건 역설적 표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설마 나를 시키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난 절대 안 시키니까 맘 한번 놓고 질러보자. 교육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거고요. 사실 도의원 되기 전에 교육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쭉 해왔거든요. 학부모 회장들과 또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뭐 이러면서 네. 그런 현안들 속에서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교육 전문
도의원이다. 예, 그래서 시와 관련된 교육 문제는 저한테 이제 많이 의논도 하시고 또 뭐 그런 일들도 또 성과도 몇 개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도 그렇게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학교 운영위원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걸까요? 사실은 제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보면 장래희망에 정치인이라고 써 있어요. 아, 고등학교 때요. 예, 예. 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인이 되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줄 알았어요. 국회의원이 그 당시엔 국회의원밖에 없었지만 네.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다는 못하더라고요. 아, 고등학교 때부터 공동체 변화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네, 많았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네네.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내가 정치를 한번 해보자. 제가 뭐 양관식처럼은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어렵게 자랐거든요. 아, 사회의 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계속 정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생활 정치 친숙하시죠? 단어. 네. 예. 생활 정치를 쭉 하면서 시민단체 활동, 사회 활동 하다가 기회가 주어져서 본격적으로. 예, 출마가 됐고 당선이 됐죠. 도의원 하는 거 후회는 안 하시죠? 제가 뭐 꿈 장래희망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네. 가장 즐겁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즐겁게 하시는 게 느껴져요. 네. 이 활동 말씀하시면서. 근데 가장 뿌듯했던 순간 혹은 이내 진짜 도의원하길 잘했다 하는 어떤 순간이 굉장히 많으셨겠지만 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근데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 네. 그 조례가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사업으로 실행되고 그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저한테 감사하다, 고맙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뿌듯하죠. 사실 그게 가장 뿌듯한 겁니다. 유권자로부터 고맙다는 일 말을 들을 때. 잘한다, 제대로 한다. 정치를 당신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가장 극찬이죠. 아, 근데 이게 막 잘못하면 굉장히 자기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앞에서 구체적으로 했던 활동을 쭉 들으니까 시민들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파프리카 같은 버스 생기고 이러면. 근거해서 사실만 얘기하는. 예. 그래요. 저기 조성한 의원님이 그 민주소방서라는 걸 하신다고요? 팩트에 근거해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일종의 팩트 체크 예. 기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또 우리 사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왕따, 학교 폭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가장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네. 거기에는 요즘에 심각한 문제, 가짜 뉴스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카더라 통신, 네. 제가 저렇다더라.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어떤 피해를 주는 일들이 많아서 이제 가짜 뉴스를 좀 우리 사회에서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짜 뉴스는 불시와도 같다. 무심코 던진 불씨가 큰 화제를 가짜 일으키는 뉴스가 것처럼. 퍼져나가면 네. 이루 말할 수 없이 그것이 사회에 피해를 주잖아요. 백두대간을 다 태우죠. 네. 잘못하면. 대통령도 탄핵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짜 뉴스를 가짜 너무 뉴스에 믿으시다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공산화됐다, 뭐 뭐가 됐다, 뭐 좌익이 뭐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 아니 뭐 선거가 그쵸, 예, 지금 선거가 부정이다, 뭐 이런 부정선거였다.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하게 하셨던 된 거잖아요. 거다. 예. 그런 사회에 이제 가짜 뉴스를 예방하고 방지하려면 초기에 가짜 뉴스가 보이면 꺼야 되잖아요. 네. 화재도 불씨가 보이면 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소방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민주소방서. 네, 그래서 이제 당의 조직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네. 이제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네. 지금 준비를 해서 이제 요청을 해야죠. 아직 좋겠다. 결정된 건 아니고. 네네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오늘의 기후 변화 말씀하신 네. 것 중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버스나 여러 가지. 의원님이 보실 때는 이 기후 위기를 의정 활동에 녹여낼 때 네.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기후 위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뭐든 좋습니다. 편하신 얘기로. 결국에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 뭐 자연도 피해를 보고 뭐 동물도 피해를 보지만 인간이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 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는 곧 나의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화재 얘기도 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보지만 화재 예방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는 그렇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고 이것이 또 사회 기후 위기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약자에게 더 피해가 간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할 때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좀 그런 관점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세우거나 정책을 개발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재위원장으로 경기도 지역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나서셨던 걸 보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또 좋은 아이디어로 네. 새로운 정책 만드실 거라 믿음이 가는데요. 혹시 발의 중이거나 뭐 계획하고 계시거나 생각하는 조례안이 있을까요? 뭐 많죠. 네. 아까 뭐 기후위기와 관련 안 예, 돼도 괜찮습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기차라든지 아하.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네.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기존에 했던 업무에서 새로 직무가 바뀌게 되는데 그게 직무가 전환될 때 네.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공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네, 네. 지금 미래성장산업 직무전환 교육 훈련 조례를 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짜뉴스 예방 조례 같은 거는 좀 향후에 더 해보고 싶고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이제 병역 명문가 지원조례도 개정을 했어요. 병역 명문과 명문가. 지원조례 예, 3대가 3대에 걸쳐서 병역을 했을 때 군을 갔다 오거나 병역을 이행했을 때. 이행하면 명문가로 해주는데 예. 중간에 아들이 없으면 네. 못 못하게 하는 되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만 있잖아요. 네, 아하. 그래서 딸 가진 가정들을 위해서 네. 여성이 군대를 다녀와도 네. 병역을 이 의무를 해도 이행한 걸로 그 보고 대를 인정을 해줘서 3대에 해당 딸이 있더라도 여성이 하더라도 병역 예, 명문가가 명문가로 되도록 예우하자라는 조례를 요거 6월 정도에 이제 발의해서 그렇구나. 통과시키고 과연 딸 셋의 아버지가 도의원 활동을 하시면 이렇게 섬세하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네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마무리로 해주신다면. 네, 벌써 시간이 네. 지금 시동만 거신 것 예, 같은데. 이제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인터뷰 한다 생각했는데 파프리카 말고도 예. 많이 있는데. 예.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의 기후 청취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고 뜻깊었습니다. 이 기후는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과 민생의 중심 과제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도 더 따뜻한 공동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의정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실천하는 정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환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기에 오늘의 기후에서는 조성환 의원님 명예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요.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